뉴욕의 베테랑 기자 제시카 카터, 한국 H모터스를 위해 조지아주에 $8천만 규모의 전용 화물공항이 건설된다는 충격적 제보를 받고 사바나로 날아갔다. 첨단 로봇이 춤추는 메타플랜트와 매일 수백 대 트럭이 뒤엉키는 공항. 거대한 교통 병목 현상 그리고 한국식 불굴의 혁신이 미국 인프라와 만나 빚어낸 과감한 협력의 현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과연 이 불가능처럼 보였던 프로젝트를 가능으로 바꾼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 카터예요. 뉴욕에 있는 큰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월드 인사이트라는 신문사였죠. 저는 거기서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책상 위는 온통 서류로 엉망이었어요. 커피컵 바닥에는 갈색 얼룩이 생겨 있었고요. 머리 위 형광등은 마치 화난 벌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앉아서 지루한 회사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정말 지겨웠죠. 그때까지 저는 한국 회사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자동차나 휴대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생각했었죠. 괜찮은 제품은 만들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회사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수준이야. 한국 제품은 싸긴 하지만 최고는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세계 각국의 도로나 공항 건설에 관한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걸로 기사를 쓰려고 했거든요. 요즘 전 세계 회사들이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딩 소리가 났어요. 새 메일이 온 거였죠. 저한테는 하루에 수백 통의 메일이 와요. 대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 메일의 제목이 좀 이상했어요. 조지아주 정부, 한국 H모터스를 위한 전용공항 건설 결정.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조용한 웃음이 아니라 크고 시끄러운 웃음이었죠. 커피가 코로 나올 뻔했어요. 한국 회사 하나를 위해서 공항을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가짜 뉴스 같았죠. 바로 메일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 메일에는 글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진짜 문서들 같았어요.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들, 숫자와 도표들, 심지어 조지아 정부 문서로 보이는 사진들까지요. 제 머리는 이건 가짜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속이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자로서의 감각은 달랐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화살표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이 메일을 지우고 평소 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기자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었죠. 이게 진짜인지 알아보는 거 말이에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봤어요. 계획서였어요. 거대한 공항을 짓는다는 내용이었죠. 화물 전용 공항이었어요. 딱 한 회사만을 위한 공항이었어요. H모터스라는 한국 회사를 위해서요. 금액이 엄청났어요. 정말 엄청났어요. $8천만 되는 큰돈이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미국주 정부가 외국 회사, 특히 한국 회사를 위해 공항을 짓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큰 뉴스가 될 거였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어봤어요. 이 공항을 이용할 트럭과 비행기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매일 수백 대의 트럭, 매주 수십 대의 비행기가 올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모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실어 나르는 거였죠. 세 번째 파일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조지아 정부의 공식 서류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는 게 보였어요. 진짜 같아 보였어요. 정말 진짜 같았어요. 의자를 책상에서 뒤로 밀었어요. 머리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한국 회사들을 작은 선수들처럼 생각하며 기사를 써왔어요. 중요하지 않은 회사들, 항상 다른 나라를 따라하기만 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한국 회사들이 너무 중요해져서 미국주 정부가 그들을 위해 공항을 지을 정도가 되었다면요? 만약 한국이 더 이상 따라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다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제 상사인 사라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사라가 어떤 기사를 쓸지 결정하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사라, 전화가 연결되자 말했어요.
조지아에 가야겠어요. 조지아? 왜 조지아에? 사라가 물었어요. 큰 기사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 큰 기사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공항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화 너머로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사라가 말했어요. 자세히 말해봐요. 메일에 대해서, 문서들에 대해서, 공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회사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번 출장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사라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사라가 말했어요. 좋아요. 조지아에 가보세요. 하지만 제시카, 만약 이게 가짜 뉴스로 판명되면 우리 심각한 대화를 해야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어요. 조지아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알아보러 가는 거였어요. 기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노트, 펜, 카메라, 휴대폰 충전기. 진실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넣었어요. 조지아 사바나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메일 생각이 났어요. 한국 회사들 생각,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한국에 대한 제 편안한 생각들이 모두 틀렸다면요? 만약 제가 제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놓치고 있었다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조지아로 날아갈 거예요. 한국 회사가 정말로 미국 한 주가 공항을 지어줄 만큼 중요한지 알아보러 가는 거였어요. 제 생각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뉴욕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편안한 제 사무실과 편안한 제 생각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였어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보게 될 거였어요. 비행기는 조지아를 향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답을 찾으러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큰 이야기를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노트를 열고 첫 문장을 썼어요. 만약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면? 그리고 노트를 덮고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봤어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여러분도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비행기가 조지아 사바나에 쿵 하고 착륙했어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조지아의 뜨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마치 따뜻한 담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해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공기는 끈적끈적했어요. 미국의 이 지역에 와본 건 처음이었어요. 렌터카 카운터에서 차 열쇠를 받았어요. 작고 하얀 차였죠. 가방을 뒤에 넣고 브라이언 카운티로 향해 운전을 시작했어요. 메일에서 한국 공장이 있다고 했던 곳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초록색 들판이 있는 농장들을 지나고 있었죠. 소들이 큰 나무 아래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낡은 빨간 헛간들이 하얀 농가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제가 기대했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새 공항이 필요할 만한 곳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더 멀리 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농장들이 사라졌어요. 대신 거대한 공사 현장들이 보였죠. 큰 기계들이 흙과 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여기저기에 있었고요.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쓰여있는 트럭들이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글 같아 보였어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모든 공사 현장들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여기는 조용한 농지였을 텐데요. 이제는 누군가 작은 도시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멀리 가다가 숨이 멈출 뻔한 광경을 봤어요. 제 앞에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큰 공장이 서 있었거든요. 간판에는 H모터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큰 글자로 쓰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같은 말이 한글로도 쓰여 있었고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공장은 정말 거대했어요. 평평한 조지아 땅 위에 철로 만든 산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메일에서는 공장이 1200만 제곱미터라고 했었어요.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3배나 크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숫자로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 공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국 공장은 어둡고 연기가 나고 높은 굴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연기 대신에 지붕을 반짝이는 담요처럼 덮고 있는 태양광 패널들이 보였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미래적으로 보였죠. 자동차와 트럭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는데 평범한 차나 트럭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전기차였던 거죠. 트럭 중 일부는 운전자도 없었어요. 컴퓨터로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저를 맞으러 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키는 보통이었고 친절한 눈과 다정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다니엘 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니엘이 공장을 구경시켜줬어요. 내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공장 안에서는 수천 개의 로봇팔들이 댄서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함께 일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어요. 단 10초 만에 자동차 몸체 전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또 다른 10초면 완벽한지 검사도 할 수 있었고요. 차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걸 계속 지켜봤어요. 로봇들은 절대 지치지 않았어요. 실수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다니엘이 설명해 주기를 그들은 IONICO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2024년 10월부터 만들기 시작했대요. 곧 IONICO라는 다른 차도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이 공장에서는 1년에 30만 대의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곧 50만 대까지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도 했고요. 이 숫자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조지아에 있는 이 공장 하나가 어떤 나라 전체보다 더 많은 차를 만들게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무 차나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발전된 전기차를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로봇이나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함께 돌아가고 있는지였어요. 공장은 태양을 이용해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공장 옆에는 나무와 풀, 그리고 호수가 있는 거대한 공원이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으며 새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공장이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공장을 돌아다녔어요. 보는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제 옛 생각들을 바보 같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큰 문제였어요.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디서든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공장에서는 차를 아주 빨리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들을 고객들에게 가져다 주는 건 훨씬 어려웠어요. 사바나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어요. 거기서 본 것은 공장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공항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거든요. 수백 대의 트럭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차장은 배송을 기다리는 차들로 가득 찼어요.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보였어요. 옮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직장인들과 얘기해 봤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공항이 한국 회사의 모든 화물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다고 했어요. 매일 수백 대의 트럭이 공항에 와요. 매일 수십 대의 비행기가 자동차 부품과 재료를 싣고 착륙하려고 해요. 하지만 공항이 그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직장인은 지연이 매주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직장인은 곧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거라고 했어요. 한국 공장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거대한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공항 주차장에서 렌터카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제가 본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 공장은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갇혀 있었어요. 1년에 50만 대의 차를 작은 공항에서 어떻게 옮기죠? 몇 시간씩 계속되는 교통 체증을 만들지 않고 수백만 개의 자동차 부품을 어떻게 배송하죠? 공장은 세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차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들을 배송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제가 적은 모든 메모들을 봤어요. 조지아에 와서 작은 한국 회사가 중요한 척하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대신 너무 중요해서 아무도 본 적 없는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한국 회사를 발견했어요.
제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한 공장이나 한 회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시스템들이 한국의 혁신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주 다른 두 나라가 함께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잠들면서 제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훨씬 더 컸어요. 내일은 누군가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아니면 제가 위대한 한국의 성공 이야기가 위대한 미국의 실패로 바뀌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한국 공장이 저에게 미래를 보여줬어요. 이제 미국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다음에는 과연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에서 일찍 잠이 깼어요.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제가 본 모든 것들 때문에 머리가 계속 돌고 있었어요. 놀라운 한국 공장, 공항의 끔찍한 교통 문제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것이 이런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침을 먹고 H모터스 공장 쪽으로 다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갔어요. 조지아의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더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본 것이 또 놀라웠어요. 건설 작업자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더 짓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뭔가를 짓고 있었어요. 큰 뭔가를요. 하우스빌 화물공항 건설 예정지라고 쓰인 간판들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영어와 한글이 함께 쓰여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새 공항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메일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공사를 보니까 그냥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차를 세우고 공사 현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큰 기계들이 엄청난 양의 흙을 옮기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콘크리트를 깔고 있었고요. 설계도를 든 엔지니어들이 이것저것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공사 현장 둘레 울타리에서 경비원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하지만 친절했어요. 오늘 사무엘 브라운 주지사가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해줬어요.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다고 했고요. 다시 시내로 차를 몰고 가서 점심 먹을 곳을 찾았어요. 너무 흥분해서 음식 맛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였거든요. 한국 회사를 위해 공항을 짓기로 결정한 주지사를 말이에요. 오후 2시에 공사 현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섰어요. 브라운 주지사는 키가 크고 든든해 보였어요. 머리는 회색이었고 눈은 밝은 파란색이었어요. 큰 결정을 내리고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주지사가 공사 현장 앞 작은 무대에 섰어요. 그 뒤로 큰 기계들이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발전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브라운 주지사가 조지아가 왜 이 공항을 짓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이게 그냥 한국 회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했죠. 이 공항이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했어요. 지역 사업체들의 돈을 가져다 줄 거고 조지아를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주지사가 한국 회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였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이방인들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파트너처럼 말했어요. 이제 조지아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타이거 우즈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차 사고를 당했대요. 그 차가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거였어요. 한국 회사는 나쁜 뉴스에서 숨지 않았어요. 대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줬대요. 문제를 차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증거로 바꾼 거였어요. 주지사는 또 한국 회사가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규칙을 바꿨을 때 한국 회사는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응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주지사 말을 들으면서 중요한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로는 자동차나 공항, 심지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 방식이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식 방법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문제를 보면 해결책을 찾는 거였어요. 도전에 맞닥뜨리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였고요. 뭔가 불가능해 보이면 그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미국식 방법은 뭔가 중요할 때 크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브라운 주지사는 한국 공장이 조지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걸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건설 작업자들과 나란히 일하는 걸 봤어요. 같은 설계도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같은 꿈을 짓고 있었어요. 타이거 우즈와 그의 차 사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한국 회사는 두려워하며 숨으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대신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 차가 어떻게 타이거의 생명을 구했는지 보여줬어요. 두려움을 신뢰로 바꾼 거였어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규칙이 바뀌었을 때 한국 회사는 화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획을 바꾸고 계속 차를 만들었어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꾼 거였어요. 조지아의 더위 속에서 서서 공항이 태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드디어 이해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한국 회사들을 미국 회사들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글을 써왔어요. 하지만 그건 거꾸로 생각한 거였어요. 한국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항은 그냥 자동차를 옮기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결단력이 미국의 대담함과 만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미래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짓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증거였어요. H모터스 공장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를 몰고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그냥 공장이 아니었어요.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이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로봇들은 여전히 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들은 여전히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은 여전히 환경을 돌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공장과 이 공항은 그냥 한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한국의 혁신이 미국의 인프라와 만날 때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필연적인 것이 될 때 말이에요.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조지아에 와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을 한국 회사에 관한 글을 쓰려고 했었어요. 대신 미국의 미래를 함께 짓는 걸 도와주고 있는 한국 회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아직도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왔었어요. 한국이 미국이 미래를 따라잡는 걸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고 떠나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노트를 열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때로는 자기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노트를 덮고 웃었어요.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공항과 공장과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크게 꿈꿀 용기를 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여행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들이 함께 일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게 되죠.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사연 가득 담아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